자, 계속해서 소화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론. 자, 이건 뭐냐면 소화 원리가 일단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연소의 3요소 가연성 물질, 산소 공급원, 점화원, 사요소 하면 연쇄 반응까지 들어갔어요. 자, 가연물을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소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연물을 없게 한다? 그건 제거 소화가 되겠습니다. 제거 소화. 자,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 질식 소화되죠. 자, 점화원, 열을 낮춰주게 되면 그건 결국은 냉각 소화가 되는 거죠. 냉각 소화. 연쇄 반응은요,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억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연소의 3요소, 연소의 4요소. 이렇게 보면 소화의 3대 요소, 소화의 4대 요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책에서는 이거 외에도 희석소화라는 걸 넣어놨는데, 여기서 알코올 화재에 났을 때 물을 다량으로 넣어주게 되면 알코올 농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소화약제 구비 조건,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야 되고, 인체 독성이 낮고 환경 오염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소화약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물소화약제,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모든 소화약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경제적이고 가격이 싸고 구하기 쉽고 이런 좋은 점이 있는 거죠. 다만 물로 인한 수선 피해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얼어버리면 이건 뭐 동절기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물소화약제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되지만 물의 성능을 강화시킨 강화액이 나온 거예요. 자, 물은 뭐라 그랬죠? 어떤 단점이 있다 그랬죠? 물은 겨울에 동절기에 쓸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다가 뭘 넣어주면 어느 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해서 자동차 냉각수 여름에는 물 써도 돼요. 근데 겨울에 쓸 수 없잖아요. 겨울에 얼어버리니까. 그래서 물에다 뭔가를 타줍니다. 그러면 물이 어느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겨울에 엔진에 냉각수를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부동액이라고 하죠. 부동액도 강화액의 일종이에요. 강화액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물에다가 뭘 넣어줘요? 탄산칼륨을 넣어주는 거예요. 탄산칼륨. 탄산칼륨을 넣어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K2CO3라고 하는 탄산칼륨을 넣어줬더니 영하 30도에서도 영하 30도에서도 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의 성능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강화액이, 우리 유리의 성능을 강화시킨 게 강화유리인 것처럼, 그래서 강화액을 사용을 해서 동절기 한냉지에서도 보온이 필요 없을 정도의 약재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뭔가 약재를 넣어줘서 뭘 만들어요? 포를 만든다며요. 그래서 포약재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는 건데, 포약재는 유리화재 때 공기 중에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불을 끄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포의 경우에는 화학포와 기계포가 있는데, 화학포는 보지도 마세요.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기계포, 기계적 방법으로 공기를 유입시켜서 포를 형성하는 경우인데, 기계포는 이제 보통 공기포라고도 합니다. 기계포는 보통 공기포라고도 하는 거고요. 자, 포소화약제 구비 조건, 안정성 좋아야 되고요. 유동성 좋아야 되고요. 독성이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리와의 접착성이 좋아야 되고요. 유리의 표면에 잘 분산돼야 되고, 소포성이 적어야 됩니다. 자, 포소약제, 담백포, 불화담백포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점 뭐냐면 수성막포예요. 이거는 유리화재에 굉장히 탁월한 소화 성능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 위에 뜬다 그래서 라이트 워터라고 상품명으로 팔리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합성 계면 활성제 포소화약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알코올성 화재 같은 경우는 포를 뿌리면 포가 깨져요. 그래서 내알콜포 소화약제를 쓰는 거예요. 이걸 일종의 알코올형 포소화약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는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인데, 이산화탄소는 무생물이 묻힙니다.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3중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3중점. 자, 기체, 액체, 고체가 공존하는 지점이죠. 마이너스 56.6도와 5.11kg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갖는 경우에 CO2는 3중점이 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인데요. 다만 소화 후에 오염과 잔유물이 남지 않는 점, 그런 점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겁니다. 다만 질식 및 동상의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O2 같은 경우는 용기에서 딱 뿌리는 순간 가는 관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줄톰슨 효과에 의해서 온도가 급격하게 강화하게 되는, 급냉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상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CO2의 최소 소화 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21분의 21 마이너스 한계 산소 농도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공식은 좀 암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론 소화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CO2 소화약제에서 발전된 게 이제 할론 소화약제인데, 이게 그 컴퓨터실이나 첨단 장비실 같은 경우에는 불만 끄는 게 아니라 기계까지 망가지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할론 소화약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론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명명하느냐면, 중요한 거는 뭐 시험에서는 주로 그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자, 할론하고요, X, A, B, C, D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건 탄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불소의 개수, 세 번째는 염소, 네 번째는 브롬, 다섯 번째는 요드의 원자 개수로 명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할론 1301 한다. 화학식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탄소 하나, 두 번째 플로린 3개, 그 다음에 염소는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브롬이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화학식은 CF3PR.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할론 111이다. 어떻게 됩니까? CF2ClBr.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할론 2402 한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C2F4BR2. 이런 식으로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 이제 할론 104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할론 104, 이거 학생들이 틀리기 쉬운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첫 번째 탄소 하나고요. 그 다음에 Cl4입니다. 왜냐하면 플로는 0이라는 얘기거든요. 뒤에 나오는 0은 안 써져요. 그래서 CCl4를 사용한 탄소라고 하는데, 최초로 개발된 소화약제입니다. 근데 사용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자, 이걸 뿌리는 순간 인체에 유독한 포스겐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소방법에서 고시하고 있는 소화약제인 세 가지가 고시되는데, 이 중에 특히 이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씁니다. 할론 1301과 할론 111을 많이 쓰는데, 이건 보통 소화기에 많이 쓰이고, 이건 보통 소화 설비용으로 많이 쓰는 경우예요. 인체에 거의 무해한 그런 소화약제가 되겠는데, 자, 우리 교재 보시면 할론 1211 상온에서 기체 상태고 증기 비중은 5.7이다. 소화기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방사거리는 얼마라고요? 4 내지 5m가 되는 거예요. 자, 할론 1301은, 자, 줄쳐놓으세요. 소화설비용 인체에 가장 무해하다. 방사거리는 얼마라고요? 3 내지 4m 되겠습니다. 자, 할론 2402는 뭐 독성으로 인해서 국내외 어디도 생산되는 곳이 없으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할론 104, CCl4 뭐 때문에 못 쓴다고요? 포스겐 가스 발생을 해서 못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할론 약제 구성하는 거는 할로겐적 원소 가지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표상에서 보면 풀소, 염소, 브롬, 요드, 아스타틴 이렇게 되잖아요. 얘네들 중에서 사실은 소화 효과로 보면 밑으로 갈수록 되게 강합니다. 소화 효과로 보면. 그런데 안정성으로 보면 또 위로 갈수록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요오드는 거의 약제로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론 1301이나 할론 11은 탄소가 하나다 보니까 메탄의 유도체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탄소가 두 개다 보니까 에탄의 유도체다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요건 이제 뭐냐면 할론 1011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화학식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자, 탄소 하나죠. 그 다음에 플로린 없죠. Cl 하나죠. 그 다음에 브롬 하나입니다. 자, 됐죠? 끝났죠?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에는 수소 두 개가 포함되어야 돼요. 이거 틀리기 쉬워요. 뭐냐면 여기서 탄소가 하나라는 얘기는, 메탄은 원래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4개 치환되는 경우인데, 수소 2개가 이렇게 Cl과 Br로 치환이 됐고 나머지 H가 남아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역시 메탄에서 유도된 거고요. 할론 1011 같은 경우는 CClBrH2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인데, 이 경우는 할론 소화약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오존층을 파괴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약제입니다. 예전에는 청정 소화약제라는 말로 썼었는데 지금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상에서 보시면 보통 FC3110이 있고 HCFC124, HFC125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프레온가스들의 이 명명법이에요. 교재상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탄소 원자수에서 하나를 뺀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0일 경우엔 생략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잠깐 칠판 지우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지금 이걸로 해볼게요. HCFC124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화학식이 뭐냐면 CHCl, 그 다음에 F, CF3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HCFC124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했죠? 탄소 원자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 첫 번째 나오는 게 탄소 원자수. 탄소 원자수는 1을 뺀다 그랬습니다. 탄소가 여기 지금 몇 개 있죠? 하나, 둘. 2에서 1 빼면 뭐가 돼? 1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수소 원자수에다 하나를 더한다 그랬어요. 수소 원자 몇 개죠?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다 1을 더하면 뭐가 돼? 2가 되는 거죠. 마지막 불소 원자수. 불소 몇 개입니까? F 하나에다가 3개 더하면 4개 되죠.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온가스 명명법에 따라서 화학식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주로 아르곤, 질소, CO2 이렇게 혼합된 경우인데, 자, 아르곤 가스는 이너트 가스의 약자를 써서 IG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다 A, B, C를 써서 첫 번째 A에 올 게 뭐냐면 질소가스의 농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 B가 뭐가 되냐면 아르곤 가스의 농도가 되겠고, C가 뭐가 되냐면 바로 CO2의 농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IG하고서 만약에 55다. 뭡니까 이거? IG 55 하면 질소와 아르곤이 50%씩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IG 541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자, 질소가스가 52%고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아르곤 가스가 4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2가 0. 네, CO2가 그냥 8% 되겠어요. 8%. 그런데 교수님, 아니 여기 541은 뭐죠? 자, 52%에서 우리 버리는 거 있죠? 버리는 거. 그 50% 되는 거야. 5. 그리고 아르곤 40%? 4 됐네. CO2 반올림했어요. 8%. 그러니까 1 되는 겁니다. 그래서 IG541하면 질소는 52%, 아르곤 40%, CO2 8%.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로 5248 조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좀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설치 제외 장소가 있어요. 사람이 상주하는 곳, 그 다음에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초과하는 장소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삼류, 오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나 이런 경우는 좀 사용이 곤란하다.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로 그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에 대한 용어가 좀 나오는데, 우리 책에서 노아엘, 로아엘, ODP, 오존층 파괴지수죠. 오존층 파괴지수 같은 경우는 CFCl3 1kg에 의해서 파괴되는 오존량 대비 물질 1kg에서 파괴되는 오존량, 요걸 기준으로 하고요. GWP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 지수인데, 이 경우에는 CO2, 이산화탄소 1kg이 영향을 주는 지구온난화 정도 대비 물질 1kg이 영향을 주는 지구온난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ODP와 GWP의 정의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외 나머지는 교재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말 소화약제입니다. 분말 소화약제는 이 경우는 이제 입자 크기가 20에서 25 마이크로메타고요. 그리고 분말 입자 보면은 10에서 70 마이크로메타입니다. 차체 독성은 없지만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먹는 건 아니니까 다량 흡입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말 소화약제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종류별. 자, 분말은 1종, 2종, 3종, 4종,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 주성분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성분은 뭐냐면 첫 번째 1종은 NaHCO3, 탄산수 나트륨입니다. 그리고 이 나트륨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칼륨을 넣었더니 소화 성능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보단 얘가 더 좋아진 경우죠. 자, 그리고 3종은 NH4, H2PO4가 되겠죠. 제일 인산 암모늄이고요. 4종 같은 경우는 탄산수 칼륨, KHCO3 2종이죠. 얘하고 요소, CONH22 얘를 혼합한 경우를 요소를 주성분으로 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종부터 4종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이 뭔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3종 분말 약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 주성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착색. 뭐냐면 이종분말약제는 담회색으로 색상이 착색되어 있고 3종 같은 경우는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황색으로. 요건 근데 1종과 4종에 대한 색상 기준은 법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소화효과 볼까요? 1종 BC급, 2종 BC급, 3종 A, B, C급, 4종 BC급이에요. 그러면 A급, 일반 B급, 유류, 화재, C급, 전기화재까지 다 끌 수 있는 약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종이 되겠습니다. 3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재에다가 넣지 못했는데, 자, 이 3종 분말 약제 열분의 반응식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LH4, H2PO4는요, 일단 열분해를 하게 되면 HPO3라고 하는 메타인산이 형성이 되고, 암모니아 가스와 수증기 발생합니다. 요 책에다가 좀 적어두세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번 개정판 때 제가 넣을 건데, 여기서 메타인산하고 암모니아하고 수증기가 발생한다는 열분해 반응식은 반드시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분말소화약제까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이 분말소화약제는요, 일단 종류별로 어떤 약제가 있는지 주성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ABC급을 끌 수 있는 약제는 당연히 3종으로서 제일 인산암모늄이 주성분인 약제,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색상, 2종은 담회색, 3종은 담회색 또는 황색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시험에서는 이거 외에는 거의 출제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방물론 제가 이제 핵심 요약으로 해서 정리 좀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의해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쭉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출문제, 그 교재에서 관련 기출이라고 하는 건 이미 예전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론하고 접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의미에서 적어드린 거니까 그거 같이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관련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마 소방 언론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 기사시험을 볼 때 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고득점을 받으셔야 돼요. 혹시 다른 과목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소방 언론 점수로 좀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부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